같은 수술인데 복잡해지는 이유는 점점 마케팅을 하면서 새로운 수술인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개 아니면 비절개. 사실은 쌍꺼풀만 해도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이 눈 수술만 해도 용어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상담 받으러 다닐 때 좀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같은 수술인데 용어가 다른 경우도 되게 많고 눈 수술 용어가 점점 복잡해지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수술명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은 제일 처음에는 그 수술 방법을 만든 분의 이름을 따서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뭐 위치에 따른 용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의 어떤 방법에 따른 용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복잡해지는 이유는 점점 마케팅을 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수술인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그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면 수술 받는 분들은 그런 용어에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쌍꺼풀만 해도 옛날에 매몰법 아니면 절개법 이런 식이었는데 점점 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겼죠. 부분 절개도 있고 자연유착도 있고 뭐 이중매몰 뭐 이런 용어도 있고 그렇게 점점 수술이 복잡해지는데 사실은 쌍꺼풀만 해도 되게 심플하거든요. 절개 아니면 비절개.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은 전부 다 비절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앞트임만 해도 원래 오연웅 선생님이 그 앞트임 방법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스킨 리드래핑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과거랑 다르게 이렇게 펴는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 해가지고 뭐 닥터 오스 메서드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마케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매직 앞트임 해서 이제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용어가 마케팅적인 용어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한 이유가 얼마 전에 수술 예정이었던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저에게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갔는데 다른 병원에서 또 상담을 받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4세대 리프팅, 스마일 리프팅 뭐 이런 그 용어를 쓰면서 왜 우리 병원에서는 스마일 리프팅과 4세대 리프팅을 안 하냐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저도 내용을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90년대부터 하안검이라는 수술 내에서 일부 수술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광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번에 이런 주제를 선택하자고 했습니다. 이 눈 수술할 때 눈매 교정을 할까 쌍수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뭐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서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눈을 떴을 때 그쪽에 주름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쌍꺼풀이 만들어진다. 그게 쌍꺼풀 수술이 되는 거고 눈매 교정은 뭐냐면 그 눈을 봤을 때 까만 동자가 좀 덮여 보인다. 요즘 그 MZ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구영탄이라는 옛날 만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런 눈을 안검하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안검하수에 대한 교정을 눈매 교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쌍꺼풀이 지금 이분은 높죠. 쌍꺼풀이 높으니까 이분은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 쌍꺼풀의 높이를 낮추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쪽은 까만 동자를 좀 덮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까만 동자를 덮고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린다. 속눈썹 라인을 위로 올린다. 그러면 까만 동자가 더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을 할 거고 눈매 교정을 하면 속눈썹 라인을 위로 올려서 까만 동자가 더 많이 보이게 하는 수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매 교정이 꼭 필요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 봤을 때 눈이 졸려 보이는 거죠. 까만 동자가 많이 안 보이네. 이런 그 인상을 주시는 분들은 눈매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겠죠. 쌍꺼풀 수술만 해도 눈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맞습니다. 예. 쌍꺼풀 수술만 해도 눈이 커지는데 그것보다 더 커지게 하려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눈매 교정을 하시는 거죠. 평소에 졸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내가 실제로 봐도 이제 좀 졸려 보인다고 느끼고 뭔가 계속 눈이 좀 피곤한 것 같고 내가 수술하는 가장 큰 목적이 눈이 커 보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쌍꺼풀 수술도 하고 눈매 교정도 같이 하는 걸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분들이 사실 눈매 교정을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수술의 목적이 최대한 눈이 커 보이는 거다 그러면 눈매 교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매 교정만 단독으로 수술을 할 수는 없거든요. 쌍꺼풀 수술을 해야지만 눈매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 트임도 되게 많잖아요. 앞트임, 뒷트임, 뭐 윗트임, 밑트임.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쪽을 트는 걸 앞트임, 그 다음에 이쪽을 트는 걸 뒤트임, 그 다음에 밑트임은 여기를 내리는, 이 부분을 내리는 수술을 밑트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윗트임은 보통 이쪽으로 올리는 수술을 윗트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윗트임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윗트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앞트임을 가장 많이 하시긴 하시잖아요. 네네. 쌍수 할 때. 네. 앞트임은 좀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앞트임은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시냐면 이 앞쪽에서 뭔가 덮여있는 부분, 이 부분 이름이 영어로 몽고주름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또는 몽고 쪽 사람들은 모두 이런 게 있더라,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 몽고 반점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앞트임을 하는 비율은 대략 30%에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트임이 가장 일반적인 수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앞트임이라는 수술은 사실 부작용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뭐 물론 이제 앞트임 복원이라는 수술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부작용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수술은 사실 간단히 설명드려서 이 부분에 있는 뭔가 눈을 가리는 부분을 없애는 수술인 거죠. 그러니까 없애버리기 때문에 뒤트임처럼 그렇게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있다 뭐 이런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트임이라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밑트임이나 뒤트임을 하면 이렇게 다시 살이 차올라서 좀 소용이 없다,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진짜 그럴까요? 뒤트임, 밑트임은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앞에서 이제 앞트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뭔가 있는 조직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재발도 적고 효과가 좋다고 느끼시게 되는데, 뒤트임, 밑트임은 사실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뭔가 있는 조직을 제거하는 것보다 조직을 당겨서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긴 부분이 재발이 되면 이제 원상 복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느끼실 거고, 근데 그런 당기는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뭔가 조직을 없애버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트임보다는 뒤트임, 밑트임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한 10명 하시게 되면 1명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뒤트임, 밑트임이 효과가 또 좋은 분이 또 정해져 있어요. 눈꼬리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효과가 뒤트임, 밑트임이 좋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지 아니면 효과가 없을지를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수술이 이제 처음 한국에 막 발표된 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신용호 선생님이 처음 발표를 할 때 이 수술을 눈꼬리 내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꼬리 내리기라는 의미 자체가 눈꼬리가 올라간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뒤트임, 밑트임 이렇게 용어가 굳어진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그 윗트임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없는 건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윗트임이 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윗트임이라는 수술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윗트임은 이쪽을 이제 트는 걸 윗트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윗트임이라고 하면서 하는 방법을 보니까 앞트임하고 쌍꺼풀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이쪽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벡터 방향을 보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터지면 이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윗트임, 어디는 또 45도 트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사실은 쌍꺼풀의 영역이에요. 쌍꺼풀 수술을 하면 저 부분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할 때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을 윗트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적인 이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앞트임을 하면서 쌍꺼풀 잡는 부분을 윗트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쌍수를 안 하고 눈매 교정만 해도 눈이 커질 수 있나요? 그게 사실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눈매 교정은 어떤 수술이냐면 이제 눈 뜨는 근육을 수술을 하는 과정이 눈매 교정이거든요. 근데 눈 뜨는 근육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쌍꺼풀 수술에서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눈 뜨는 근육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쌍꺼풀을 안 건드리고 눈 뜨는 근육으로 바로 간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쌍꺼풀 티는 많이 안 나면서 이제 눈이 옆으로 좀 시원하게 길어졌으면 하는데, 이 트임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사실 트임이라는 수술의 개념이 눈이 길어 보이게 하기에 적합한 수술이 맞습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같이 그때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쌍꺼풀만으로 눈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 안쪽을 길어 보이게 만들 때는 앞트임을 먼저 생각을 하고, 눈 뒤쪽이 길어 보이게
보이게 할 때는 뒤트임보다는 쌍꺼풀 라인을 좀 더 길게 빼는 게 눈이 더 길어 보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트임은 눈이 길어 보이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수술이 맞습니다. 쌍수를 할 때 트임을 같이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쌍수하고 경과를 보고 그 다음에 트임을 결정해도 되나요? 수술을 동시에 할지 아니면 따로 할지 이 부분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가 정답이고 동시에 할 경우에는 회복 기간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쌍꺼풀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트임을 하게 되면 또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이제 2배가 걸리겠죠. 그래서 수술 전에 나는 트임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굳이 뭐 이걸 수술을 나눠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나는 할지 말지 아직 반반이다 이제 그러면 먼저 쌍꺼풀을 하시고 나중에 트임을 해도 되니까 왜냐면 트임은 상대적으로 쌍꺼풀보다는 회복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었는데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용어들이 많고 그리고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들을 이름을 바꿔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성형외과 학회에서도 이런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용어 중에서 걸을 건 거르고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용어에 너무 그렇게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